안녕하십니까. 감성수학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대비 감성 모의고사 3회 전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나왔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4승을 한 다음에 걔의 4제곱근이기 때문에 2가 돼서 2개를 더해주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저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로 통분을 해주면 분자가 2 빼기 x 빼기 2가 돼서, 자, 여기서 2랑 2가 사라지고 앞에 지금 x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x랑 x랑 사라져서 이제 x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어요. 지금 얘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를 더해서 42가 된 거고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를 더해서 84가 됐어요. 자,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지금 한 칸씩 차이 나고 있죠.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차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식 얘한테 공비를 한번 곱하면 얘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비가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공비가 2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면, 자, 왼쪽에 있는 식은 2a 플러스 얘는 공비를 3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8a 플러스 옆에 거는 공비를 5번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32a, 얘가 4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왼쪽이 이제 42a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 한번 오른쪽에 있는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3승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 더하기 3배의 사인 제곱 코사인 더하기 3배의 사인 코사인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제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3 곱하기 사인 코사인으로 묶어주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묶이게 되고 는 0이 되겠죠. 자, 근데 주어진 구간 자체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0이 될 수가 없어서 얘가 반드시, 자,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0이 된다. 그러면 사인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될 거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탄젠트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20에다 1을 곱해서 정답이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나왔어요.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A에는 무조건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등차수열 A는 어떻게 구했었죠? SN을 미분한 다음에 SN 최고차항 계수 한번 빼서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AN이 2N이 된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K 루트 플러스 그 다음에 2K 플러스 2 분의 2 그 다음에 앞에 시그마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유리화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에 있던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K 플러스 2 빼기 그 다음에 루트 2K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1부터 다 대입해서 1부터 17까지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지막에 17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36이 되겠죠. 그래서 6 빼기 처음에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여기가 루트 4가 되니까 빼기 2가 돼서 4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그래프가 지금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최고차 A,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양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값 A 플러스 C가 3이 될 거고,
자,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근데 0,1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로 1만큼 올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C가 1이고 A가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원래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4개 있어야 한 주기가 되겠죠. 4분의 파이가 4번 있어야 한 주기니까 파이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파이가 주기가 돼야 돼서 B가 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개를 더해서 5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을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3으로 묶었을 때 3x-3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5가 되겠네요. 이 값이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럼 K라는 K라는 상수함수를 딱 그려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려면 K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럼 여기 포함되는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1을 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2에서 1을 빼서 3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말뜻은 뭐냐면 g1이라는 값이 극한값이랑 똑같아 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때는 gx를 예를 갖다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갖다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이제 f'1이 되는 거죠. 그게 g1이 지금 3이니까 그게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fx 위에 1,f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접선 방정식이 기울기가 지금 3인 거고 지나는 점이 1,-3인 거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y축 그렸을 때 자,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니까 6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는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지수함수가 2의 x 승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애가 2의 마이너스 2x 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네들의 어떤 평행이동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얘가 되죠.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하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식을 준 거예요. 1차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점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밑으로 1만큼 내려가야 이 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곡선이 이 직선 위를 레일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다 라고 하면 여기는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이 부분의 길이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니까 루트 5다 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렇게 그어서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붙여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방금 루트 5라는 걸 알았죠. 자, 요 길이가 방금 루트 5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높이만 구하면 되죠. 높이는 두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에 점 아무거나 0,5라고 한번 할게요. 0,5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한번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직선을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0,5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5분의 0,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높이가 루트 5분의 8이 되는 거고, 밑변의 길이 루트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 해주면 되겠죠. 아, 평행사변형이니까 2분의 1은 안 하죠. 자, 이렇게 밑변과 높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0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fx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0,2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0,2를 지나고 0이랑 4 사이에서, 0과 4 사이에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 fx를 적분해서 최대가 되려면 fx가 최대한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그렇다는 거는 0,2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가장 큰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큰 상태인 1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울기 1자리인 직선이 되겠죠. 이때가 fx 적분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때는 최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직선은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밑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0부터 4까지 x 플러스 2를 적분한 거, 그러니까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적분한 게 되겠죠. 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0부터 4까지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적분하면 x제곱에다가, 자, 0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16이라는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그림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삼각형이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A입니다. A, B, C, AB 위에 점 P, 그 다음에 AC 위에 점 R, BC 위에 점 Q, 이렇게 세 점이 있고, 여기가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4루트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얘 둘레의 길이가 4루트 3. 그리고 BC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이 삼각형을 AC라는 선분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얘를
그대로 접은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접었을 때 이 Q라는 점은 한 요 정도에 와서 이렇게 있겠죠. 얘를 Q'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이 길이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B를 기준으로 한번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AB를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 이렇게 또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도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Q라는 점은 접어 올렸을 때 한 요 정도 와 있겠네요. 얘를 Q2'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제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가 일직선이 되는 이때가 둘레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가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반드시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흰색 동그라미 길이 똑같고 노란색 동그라미 길이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얘가 흰색이고 얘가 노란색이죠. 이렇게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하면 최소로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은 각이 되고,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은 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해서 60도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60도가 돼서 이 큰 각이, 이렇게 큰 각이 한 번에 120도가 되는 겁니다. 120도.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길이, 이 일직선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 길이가 제일 짧아야 돼요. 이 길이. 이 길이를 제일 짧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가 생깁니다. 자, 이 길이는 뭐랑 똑같죠? 이 길이랑 똑같죠. 그럼 이 길이를 최소로 만들려면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때가 둘레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했더니 4루트 3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4루트 3이죠. 120도니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절반은 2루트 3. 그럼 얘는 2대1 대 루트 3이니까 2. 얘는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삼각형을 한번 다시 그렸을 때 A, B, C 이렇게 있을 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가 4,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서 정답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와 실수 t가 서로 다른 fx와 실수 t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했어요. 그럼 그 gt가 k랑 k 플러스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t를 이렇게 그었을 때는 실근의 합은 이거 하나죠. 근데 t를 이렇게 그으면 실근의 합은 이거 3개죠. 그래서 언제 불연속이 될지 예측을 해보면 당연히 극소 극대랑 만날 때 이렇게 이때랑 이때가 불연속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k랑 k 플러스 4로 두면 되는 겁니다. 얘 밑에 있는 애가 k, 위에 있는 애가 k 플러스 4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g, k 플러스 2는 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k 플러스 4랑 k의 중간이니까 이렇게 지나면서 이 변곡점을 지나게 되겠죠. 얘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실근을 다 더했더니 6이 됐다라고 했어요.
얘네 둘의 가운데 지점이 얘죠. 그러니까 얘네 셋을 다 더한 거는 변곡점 x좌표를 3배한 거랑 똑같아요. 그게 6인 거니까 이 변곡점 x좌표가 2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변곡점 x좌표가 2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4일 때 실수의 합이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건 5인 거예요. 자,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의 x좌표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 2라는 점에서 왼쪽으로 t만큼 같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얘는 2라는 점에서 지금 비율 관계를 생각하면 두 칸이죠. 오른쪽으로 2t만큼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했더니 4 플러스 지금 t가 되는데 얘가 5다. 다시 말해서 t가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는 1이 돼서 여기 x좌표는 지금 1이 되고 얘 x좌표가 1, 그 다음에 얘 x좌표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한 거는 f'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fx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지금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가 4죠. 그럼 k 플러스 4라는 애한테 1이라는 곳에서 접하고, 그러니까 x-1 제곱을 갖고 있고 4라는 곳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x-4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k 플러스 4라는 애한테 1에서 접하고 4를 지난다. 그리고 최고차항은 양수가 되겠죠. 최고차항 모르니까 k 플러스 4를 뒤에다 쓸게요. k 플러스 4를 뒤에다 쓰고 최고차항을 a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플러스 4를 이용 안 했어요. 지금 얘를 어떻게 이용해주면 되나 보면 얘한테 4 내린 게 지금 k니까 이 k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 3을 대입했을 때 k가 나온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을 한번 대입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마이너스 4a에다가 k 더한 다음에 4를 더했더니 지금 얘가 k가 됐다 라는 것은 a가 1이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럼 이 식을 미분해서 6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밑에 이 그래프 지우고 밑에다가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미분하고 안하고 플러스 안하고 하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2 그 다음에 5의 제곱 2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 20이니까 25 더해서 4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좌표평면에 어떤 사각형이 있어서 사인 그래프가 사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일단 사각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1, 3,1 요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그려지죠.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지금 구해보는 거예요. 사인 n 파이 x. 자, 그래서 뭐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의 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n에다 1부터 대입해서 각각을 구할 건 아니고 일반화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기가 n분의 2예요. n분의 2. 자, 주기가 n분의 2라는 건 뭐냐면 요 길이가 지금 2죠. 요 길이가 2니까 여기에 총 n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총 n개의 그래프. 참, 그 n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 주기의 절반이 지금 n분의 1이죠. n분의 1. 그럼 얘를 n번 그려주면 1,0을 반드시 지나게 돼요. 1,0을. 그러니까 1,0을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집어져서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부터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를 먼저 한번 세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거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려지고 쭉 가서 마지막 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게 총 n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그래프 하나당 교점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그래프 하나당 교점의 개수가 항상 3개예요. 하나, 둘, 셋. 항상 3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3개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총 3개씩 만나는데 맨 마지막 것만 4개 만나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3n 플러스 1, 얘가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이 3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 노란색 그래프 밑으로 뒤집어진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려보면 얘를 그냥 그대로 뒤집은 거랑 그림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그대로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시그마 그러면은 n은 1부터 10까지 3n 플러스 1 얘를 계산해주면 3 곱하기 55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되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면 17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4번 문제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가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fx와 f-x를 더했을 때 걔를 x4승으로 나눠서 리미트를 취했더니 0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x n승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 n이 짝수면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얘가 짝수면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더한 것도 더했을 때 이 n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짝수 차수는 반드시 4차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최소 2 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조건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홀수라고 생각하면 ax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플러스가 돼서 똑같은 식이 이렇게 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홀수에서 n승은 살아남기 때문에 걔가 3승이랑 똑같은 차수가 돼야 돼서 얘는 3차가 되는 거죠. 걔가 2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2번 더해서 2가 된 거여서 fx 최고차항은 x 3승으로 출발하는 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조건을 한번 볼게요. 다조건을 봤는데 요 부분을 한번 보니까 얘가 지금 f'1이죠. f'1 나누기 f'1이 돼서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됐다라는 거는 f'1도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일단 f1이 0이 돼야 돼서 x-1을 하나 갖고 있고 얘 때문에 x-1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x-1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상수항을 c로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x 플러스 c 라는 인수가 또 존재해야 되겠죠. 얘가 f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1 곱하기 f'x 미분해주면 자 하고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자 이런 그래프가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x-1 제곱을 다 약분시켜주면 여기는 하나만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하면 분자는 1 플러스 c가 되고 분모는 여기에 2배의 1 플러스 c 플러스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얘가 또 지금 3분의 1이 안 됐죠. 그렇다는 것은 또 0분의 0꼴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c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fx는 x-1만 3개 갖고 있는 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2의 3승이어서 8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gx가 조금 많이 어렵게 정의가 됐어요. 자, 얘를 좀 간단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fx의 절대값 함수를 px라고 한번 치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한테
절대값 fx를 한번 빼주고 뒤에 있는 애한테는 절대값 fx를 한번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해주고 빼주고 나면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p에다가 x 플러스 h 빼기 px 나누기 h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p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px 나누기 h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있겠죠.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갖고 온 다음에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h를 0불로 보내게 되면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왼쪽 게 의미하는 것은 p'x 플러스가 될 거고 이제 오른쪽 게 의미하는 것은 p'x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 얘가 이제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gx가 어떻게 생길지 그냥 한번 예시를 들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x라는 거는 얘를 뒤집어 올린 게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 함수가 px가 되겠죠. 이 노란색이 px. 근데 이 px를 잘 보면 이 첨점일 때 미분이 불가능이죠. 하지만 첨점이 아닐 때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첨점이 아닐 때 이때는 그냥 p'x의 2배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자, 근데 이 부분은 밑에 있는 게 뒤집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냥 p'이 아니라 마이너스 p'이 되겠죠. 그래서 fx가 음수일 때는 p'이 되는 거고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p'이 되는 거고 fx가 음수일 때는 2p'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이제 p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f'x랑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2f'x랑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첨점일 때는 뒤집어 올린 애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이때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양수일 때는 2f'x가 그려지는 거고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을 갖는 곳에서는 0이라는 값이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래프를 완성시켜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 값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얘가 지금 f'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f'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f'. 자, 그래서 fx가 양수일 때 그럼 근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또 쪼개야 되겠죠. 근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쪼갰을 때 이 왼쪽 부분에서는 fx가 음수니까 누굴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f'을 그려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f'. 그래서 마이너스 f'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이에서는 fx가 양수니까 f'이 그려져야 돼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사이에서는 f'이 또 음수니까 마이너스 f'이 이렇게. 바깥에서는 fx가 또 양수니까 f'이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근을 갖는 곳에서는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 올린 게 gx입니다. 그럼 gx를 완성시켜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다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점 찍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 뚫리고 점 찍히고 또 내려오고 여기서 구멍 뚫리고 점 찍히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gx를 그리는 법을 알았으니까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 a랑 b를 더했을 때 4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a랑 b는 뭐냐면 gx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b, 불연속인 점이 a
라고 했어요. 그럼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원리 그대로 따라가서 한번 그리는 거예요. 자, 실근 두 개예요, fx가. 그러면 fx를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극값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가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은 거 얘가 f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근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나눠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가 음수니까 f'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fx가 양수니까 fx가 f'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거 사실은 다 두 배씩 해서 그려야 되지만 어차피 극값 따지는 거는 그 값에 영향이 없으니까 보호만 따지면 되니까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또 fx가 양수니까 또 f'이 그대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근을 갖는 곳에서는 0이 돼야 돼서 이렇게 이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의 개수를 세볼게요. a는 불연속인 점이에요. 자, 얘를 뒤집어 올려야 최종적인 gx죠. 뒤집어 올렸을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럼 불연속인 점은 여기랑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a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서 첨점이 생기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가 돼서 a랑 b를 더하면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fx가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런 식으로 근을 갖는 거, 이런 식으로 근을 갖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기억을 풀 때 구했고 얘는 처음에 예시를 들 때 지금 구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A, B를 한번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그렸던 그래프에서 일단 불연속인 점은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기서도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첨점 4개, 5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지금 A가 3이고 B가 5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얘도 한번 이 모양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예요. 이렇게. 그럼 또다시 fx를 기준으로 f'을 그린다고 치면 f'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얘가 f'. 그런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f'.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각각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x가 근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왼쪽에서 f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f'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f'을 쓸 거고 그 다음에는 fx가 항상 양수니까 플러스 f'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근을 갖는 곳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얘를 뒤집어 올리면 자,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구멍 뚫리고 점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그럼 A, B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A는 지금 불연속인 점이죠.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애 이렇게 생긴 애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기가 기울기가 0 이상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접할 수도 있고 접하는 것보다 좀 위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접하는 걸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f'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f'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또 다시 근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딱 잘랐을 때 왼쪽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f'이 그려질 거고 오른쪽에서는 양수니까 f'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사이에서는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럼 얘도 a,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불연속인 점이니까 개수가 하나가 되겠죠. 자, 뒤집어 올려야죠. 뒤집어 올리면 이렇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죠. a는 여전히 하나죠. 그 다음에 b는
b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a랑 b가 똑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똑같고 a랑 b를 곱했을 때 0이 아닌 걸 만족하는 게 딱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 한번 또 볼게요. 디귿은 a랑 b를 더해서 8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구했던 것 중에서 여기 a랑 b를 더해서 8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에서. 자, 이때 gx가 t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구멍 뚫린 점이 꼭지점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a랑 b를 더했을 때 8이 나오도록 하는 fx를 다 구해봐야 돼요. 얘뿐만이 아니라 다 구해봐야 돼요. 자, 그럼 또 뭐가 있는지, 좀 특이한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극대 극소의 절대값이 똑같은 경우도 하나 있겠죠. 그럼 이때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쪼개서 또 마찬가지로 이게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시 근을 갖는 곳을 기준으로 또 쪼개서, 얘를 기준으로 또 쪼개서, 자, 이때는 여기서 정확히 극소점을 정확하게 지나게 되겠죠. 그럼 또 왼쪽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f'x가 그려지고 가운데 이 사이에서는 f'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마이너스 f'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f'이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 두 개의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얘가 점대칭 함수니까 다시 이렇게까지 위로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를 뒤집으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구멍 뚫리고 점 찍히고, 또 이렇게 극대값에서 구멍 뚫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점 찍히고, 이렇게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구멍 뚫리고 점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 나면 t를 어디에다 그려도 얘는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디귿의 반례가 되는 겁니다. 얘가 a가 불연속인 점이 하나, 둘, 세 개고 미분 불가능한 점이 마찬가지로 5개여서 a 플러스 b가 8인 게 만족하지만 얘는 t를 딱 그렸을 때 실수 3개가 되도록 하는 t가 존재하지 않아서 디귿의 반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디귿도 틀려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문항 담답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을 봤더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분의 2,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그냥 f'1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일단 1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그냥 24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얘를 한번 정리해주면 3의 n분의 24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서 n분의 24,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자연수. 그렇다는 것은 이 n이 24의 약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24의 약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24가 지금 2의 3승 곱하기 3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약수를 다 더해주면 2의 0승부터 2의 3승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2의 0승 더하기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15가 되고 곱하기 얘가 4니까 다 더하면 60이 되는데 여기서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제외시켜서 그러면은 5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9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1과 V2가 다음과 같이 식으로 주어졌는데 시각 T는 2에서 두 점 PQ가 서로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때 위치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가 되고 적분상수 붙어야 되는데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안 붙어도 되겠죠. 여기도 T3승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5T 적분상수 안 붙여도 되겠죠.
각각이 2일 때 위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한 다음에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자, 빼기 2의 2는 8-8a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6의 2는 9가 돼서 a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15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은 로그 2x를 자연수로 만드는 x인데 10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 2의 2승 해서 2의 그 다음에 9승까지 얘가 a에 포함된 원소가 되겠네요. 이번에 b는 로그 4의 x를 자연수로 만드는 x인데 k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4의 1승, 4의 2승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에 c는 로그 16의 x를 자연수로 만드는 x인데 300 이하니까 16의 1승, 그 다음에 16의 제곱이 256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함 관계가 지금 c가 b에 들어가 있고 b가 a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256이니까 얘가 적어도 256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의 4승까지는 가야 돼요. 적어도 4의 4승. 근데 얘가 지금 얘에 포함돼야 되죠. 얘가 512죠. 512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나 봤더니 K가 일단은 256을 포함해야 되니까 25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25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512를 포함하면 안 돼요. 512 지금 4에 그 다음 숫자가 5승인데 얘가 지금 1024죠. 그러니까 1024가 들어가게 되면 요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1024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24보다 작아서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지금 1023이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은 256이 돼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7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767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fx의 절대값에서 x의 절대값을 뺀 함수가 나왔죠. 자, 절대값 함수 빼기 지금 절대값 함수예요. 절대값 함수에다가 절대값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이고 이 뒤에 있는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이면 얘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에요. 무조건 미분 가능. 자, 그런데 얘가 미분 불가능이고 그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이면 얘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에요. 근데 얘가 미분 불가능이고 얘가 미분 불가능이면 얘는 모르죠.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밑에 거 세 번째 거가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얘가 0에서 불연속이에요. 0에서 미분 불가능이에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얘가 0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면서 이 전체를 미분 가능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fx가 일단 x라는 근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x에서 접해버리면 얘가 미분 가능이 되고 미분 불가능이 되니까 이 전체는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x에서 접하면 안 돼서 x라는 인수를 반드시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자, 근데 fx가 0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만약에 근을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미분 불가능이 생기면 얘는 다른 곳에서 무조건 미분 가능이니까 그곳에서 얘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을 제외한 다른 근을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갖는다면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근을 하나 갖고 다른 한 곳에선 중근을 가져야 돼서 이렇게 3중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던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던지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때는 그러면은 x 플러스 1 세제곱 그 다음에 x 최고차항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A를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지금 얘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계수를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 전체를 미분해준다고 생각하면 우미분계수는 0에서의 얘 우미분계수에서 뭘 빼는 거냐면 지금 1을 빼는 거예요. 1을. 근데 0에서의 좌미분계수에서는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1을 더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의 절대값 함수가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1이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절대값 뒤집어 올리기 전의 함수는 0에서 기울기가 1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0에서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분을 하고 안 하고 플러스 안 하고 하고, 얘한테 0을 집어넣게 되면 날라가고 1만 남겠죠. 그 다음에 A가 곱해져야 되죠. 여기에. 그러니까 A가 되네요. 이 A가 1이 돼야 돼서 최고차항 계수가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fx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0이 되면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1대 3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4를 지금 3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하나 가지고 있고 최고차항 a.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기울기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하고 안 하고 플러스 안 하고 하고.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48에다가 여기 안 하고 해서 x 남아있죠. x 다 날라가고 0 집어넣으면 64죠. 그래서 64a가 1. 그래서 a가 6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얘가 64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얘도 fx로 가능한 거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f4의 최대값이니까 얘한테 4를 집어넣게 되면 5의 3승이니까 125에다가 4를 곱해서 5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얘한테 이제 4를 집어넣게 되면 64분의 1에다가 8의 3승이죠. 8의 3승 곱하기 4. 얘가 8의 제곱이니까 한 개씩 약분하면 8, 4,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 500이 되겠죠. 정답은 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서 fx가 절대값 3개를 더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함수를 어떻게 그리죠? AK 값이 대충 이 정도라고 치고 AK 플러스 1의 값이 이 정도라고 치고 그 다음에 AK 플러스 2의 값이 대충 이 정도라고 치면 주어진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가 되겠죠. 근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일단은 다 똑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나 조건을 한번 만족시키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fx는 최소값 4를 갖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함수값이 4라는 뜻이겠죠. 그럼 a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ak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얘는 공차 d가 되겠죠. d의 절대값이 되겠죠. 얘는 0이 될 거고 얘도 d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절대값 d가 4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d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가 만약에 플러스 2면은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를 비교했을 때 점점 커지는 수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씌워지는 게 맞지만,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면 반대로 씌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점점 커지고 공차가 2일 때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봤더니 0에서의 기울기랑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둘 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가 더 작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위치할 수 있는 곳이, 기울기가 음수인 곳이 여기랑 여기인데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작으니까 요 정도의
0이라는 값이 있고 요 정도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A1이 자연수. 자, 그럼 이 자연수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만약에 점점 커지는 애라고 해볼게요. 점점 공차가 이어서 점점 커지는 애라고 하면 A1이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죠. A1이 가장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AK가 벌써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어요. 자연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공차가 2인 상황은 아예 안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때는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이 진행될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자연수더라도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도 지금 마이너스 2 정수로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항들은 전부 다 정수값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0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M일 때 A1의 값을 B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K가 M일 때. 자, 그럼 M 대신에 1부터 10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M이 1일 때. 그럼 얘가 A1이라는 거죠. 얘가 A1.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에서부터 공차를 거꾸로 두 번 더해주는 거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가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B1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M이 2일 때. M이 2라는 거는 얘가 지금 A2라는 거죠. A2. 그렇다는 거는 얘가 3인 거니까 A1은 얘한테 2를 또 더해서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M이 3일 때. M이 3일 때는 지금 K가 3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A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얘한테 두 번 더해줘서 플러스 1이죠. 얘한테 두 번 더해줘서 A2 만들고 A1 만들어야 돼서 얘가 3이죠. 얘한테 이미 두 번을 더해서 3이 되었고 거기다 두 번을 또 더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7이 되겠네요. 이 3이 7. 그래서 BN이라는 애가 2n 플러스 1이라는 지금 일반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1부터 10까지. 자, 얘를 좀 전개해보면 3부터 지금 홀수들을 다 더해서 21까지 더했죠. 지금 홀수를 10개를 더했죠. 10개. 10개를 더했는데 첫 번째부터 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더했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 홀수를 11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자, 우리가 홀수를 지금 11개를 더하면 11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홀수 11개 더하면 11의 제곱이니까 거기서 1을 제외시켜서 1 넘겨주면 얘가 121 빼기 1이 돼서 120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 마무리하고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g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t에 대해서 어떤 값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면 ft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fx에서 ft를 뺀 거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x축으로 봐라 이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t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fx 빼기 ft가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게 될 거고, 왼쪽에서는 fx 빼기 ft를 다시 마이너스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때 최소값을 ht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h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ht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이렇게 n개가 존재하고 나조건 다조건 이렇게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ht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극소를 갖는 곳, 이렇게 극소를 갖는 곳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극대를 갖는 곳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기준으로 t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t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얘가 x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밑에 있는 함수가 뒤집어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최소가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t가 오른쪽으로 갈 경우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지금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가 그대로 그려지게 될 건데 왼쪽에서는 밑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이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최소값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알파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t가 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t가 뭐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 계속 얘가 최소값이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뒤집어 올라갈 거니까 계속 얘가 최소값이에요. 계속 얘가 최소값. 이 꼭대기에 있을 때도 계속 얘가 최소값. 밑으로 내려와도 얘가 최소값. 계속 최소값이 되다가 이 변곡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곡점. 자, 변곡점일 때 이때를 t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를 t라고 하면 이렇게 x축이 그려지게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가 그대로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얘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 얘네 둘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최소값이라고 봐도 괜찮은데 t가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그려지지만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또 최소값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얘가 알파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가 또 진행할수록 계속 얘가 최소가 되겠죠. 계속 얘가 최소, 올라가도 계속 얘가 최소. 그러다가 요 점이 되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얘가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얘에서 최소를 갖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얘가 그려지고 왼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좀 떠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최소가 나오다가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여기서 최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또 얘를 기준으로 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n이 3이라는 걸 뭐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극소를 갖는 곳에서 이렇게 선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여기가 알파 3인데 요 간격이 지금 4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전부 다 1로 똑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 알파 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저거 무슨 뜻이냐면 알파 2가, 그러니까 t가 알파 2일 때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오른쪽에선 이 함수가 그려지고 왼쪽에선 뒤집어져서 이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얘라고 생각해보면 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x축인데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는 이 길이가, 이 간격이 2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fx를 정확하게 세워볼 건데 지금 여기서 알파1, 알파2, 알파3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fx의 값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하지만 구해야 되는 게 뭐죠? fx의 최고차항만 구하면 돼요. 상수항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최고차항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최고차항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0이라고 두는 겁니다. 여기를 0.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fx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생각하면 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3에서는 두 번 접하고 이게 지금 f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간격이 2였으니까 1을 대입한 값이 4가 나와야 되겠죠. 1 대입하면 a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4가 되겠네요. 얘가 4가 돼야 돼서 a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a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n과 a를 더해주면 3 더하기 1이 돼서
4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통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봤고 이제 선택 과목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